예, 저도 아래에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 같이 들었는데요. 예, 시종일관 킥킥거리면서 네 들었습니다. 말씀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양한 책들을 쭉 읽어오셨어요. 만화책에서 무협지에서 박지원을 걸쳐서 결국 세계 문학 전집으로 나는 대장정의 네, 독서 편력이셨습니다. 네. 그게 답니다. 네, 선생님이 굉장히 진솔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선생님의 독서 이력을 따라서 듣는 동안 자연스럽게 선생님께서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 오셨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 자의식 그리고 왜 선생님께서는 문학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시작될 텐데요. 이제 제가 먼저 준비해온 질문 가볍게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 질문들 있으시면 몇 분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어색하네요. 하세요. 네. 네. 뭘 먼저 할까요, 선생님? 제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 저는 네. 모릅니다. 뭐가 네. 있는지. 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저 이제 최근에 여름에 출간하신 투명 인간, 네,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네. 그거 읽으면서요, 이제 정말 이것이 바로 성석재 표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 붙였는데 선생님, 선배님, 작가님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이것이 나의 성석재야 막 이렇게 느낌표를 막 이렇게 치면서 혼자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동안 내내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주제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꼭 이 소설을 꼭 써야겠다는 것, 그리고 맞춰야겠다는 어떤 의지나 결기 같은 것들도 언뜻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소설 쓰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장편을 이렇게 다 탈고를 하고 세상에 내놓고 나면 이렇게 한동안은 정말 제 경우에는 좀 멍한 진공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질문은 선생님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이 가을을 치과 치료에 그 치과 치료도 사실은 소설을 쓰고 계실 때는 그 치과까지 가게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이 궁금합니다. 대개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온갖 자원을 거의 다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숨쉬는 기능 빼고요. 거의 다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나면 멍해지죠. 근데 대체로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원고를 마지막으로 교정을 봐서 출판사로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공 상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책이 실제로 세상에 나오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쯤 되면 이미 저는 이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뭘 하지? 이런 식의. 야, 이건 너무 지겨우니까, 지금까지 해온 건 너무 지겨우니까 좀 다른 걸 생각을 해보자는 식으로.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좀 오래 갔습니다. 여름이 좀 길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거의 탈진 상태 비슷한 게 몇 달 갔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 그리고 곧 겨울이 올 텐데 내가 연어가 돌아오는 그런 남자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겨울 살이를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뭐 약간씩 이제 꿈지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하는 식으로요. 어쨌든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선생님 그럼 설마 벌써 새 작품 구상에 들어가셨다는? 장편은 아니고요. 네. 단편 소설은 몇 개 썼습니다. 그 사이에요? 아직 그 세상에 나온 건 네, 아닌데, 예, 썼습니다. 안 쓰면 네.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정말, 역시 성실하고 부지런한, 네, 그런 분입니다. 제가 2002년에 등단을 했거든요. 저도 올해 12년 차인데요. 성덕재 선생님께서는 그때 2002년에도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쓰시는 소설가셨고요. 지금도 역시, 예, 그런 분이라서, 항상, 선생님 표정이. 근데,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쓰는데, 그때는 제가 소설이 뭔지를 잘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마구 이렇게 써대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였더라, 어떤 가수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로부터 20발자국인가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솔로 가수가 되려면, 코러스를 하던 사람이 솔로 가수가 되려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쨌든 번역돼서 나오기는 내면 다지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모든 스타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코러스하고 뒤에 뭐 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었지만 스타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과장된 믿음이든 어떻든 간에요. 그런 걸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불신이든 뭐든 간에.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이런 걸 결국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새 걱정이 좀 됩니다. 그 걱정이 좀 예전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마치 문장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상당히 생산성이 낮습니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원고료는 그대로입니다. 이 분노가 원고를 쓰게 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죠. 예, 정말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고료가 똑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12년 전처럼 써도 살아가기 더 힘들다는 얘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강연 그 전체 제목이 독한 습관입니다. 그 독서의 습관, 책을 읽는 습관, 뭐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을 텐데요. 그 작가들마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독서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뭘 쓰고 있을 때는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특히 소설은요.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을 때는 남의 소설은 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따라 쓸까봐 뭐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라도 읽고 나면, 그래, 나 같은 게 소설 써서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또다시 읽어보면 그때 꼭 그렇게 좋은 소설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예,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소설을 안 쓰고 있을 때는 정말 막 잡독으로 그때 막 많이 읽습니다. 굉장히 편벽한 그런 습관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런 식의 편벽한 독서 습관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선생님만의 어떤 독서 습관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도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은 잘 안 읽습니다. 제가 쓴 소설은 가끔 읽을 때가 있는데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진짜 이해합니다. 네. 모르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알고서
알고서도 일부러 그런다는 건 작가로서는 상당한 직무유기 내지는 게으름이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설 쓰기 전 또 쓰고 난 다음의 어떤 그 진공 상태는 그야말로 몰아치기식으로 여러 종류의 책을 읽습니다. 또 한 분야에 관심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을 거의 목록을 일단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권이다. 그러면 10권을 갖다 놓고 다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맥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경제의 어떤 주제, 뭐 과학의 어떤 주제, 뭐 천문학의 어떤 주제, 물리학의 어떤 주제, 이런 식의 그 자기 관심 있는 어떤 주제마다 여러 책을 몰아서 이렇게 무협지 읽듯이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성기나마 어떤 그물 같은 게 자기 나름의 그런 파악 방식이 생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틀렸든 그렇지 않든 간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책에 의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검증을 계속 받게 되니까요. 오류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책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94년에 그 초판이 나온 책이 제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걸 봤는데요. 책값이 6,5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3년에 첫 책을 냈는데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12,000원이 됐네요. 근데 물가도 그만큼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하나 읽고 왔습니다. 성석재가 쓴 성석재라는 제목의 글인데, 선생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정말, 그거 민망한데, 아마 98년인가? 7년인가? 이쯤에 아마 장난삼아 썼던 건데요. 네. 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그 네이버에서 성석재가 쓴 성석재 이렇게 치시면 거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음 없이는 정말 되게 재미있게 쓰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어요. 근데 20살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기형도라는 인간을 만나 그가 나가는 사교 집단 연세문학회에 들어감. 교주는 문학이었고 교주 대행은 술, 주정, 성원근의 철권, 시합평회의 난도질 등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연세대학교 79학번이시죠? 네. 네. 연세문학회 활동을 하시고 또 뭐 기영도, 뭐 원재길, 이영준 이런 문학하는 친구분들과 같이 교류하시면서 연세문학회에서 일종의 뭐 문학 공동체라고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거창한데요. 그런 모임을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학 지망생들한테는 그때 그 연세문학회라는 것이 그 어떤 막 전설의 이름처럼 야 그때 그랬대 뭐 기형도 성석재 이렇게 같이 했대 저희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20살 20대 초반 시절에 같이 읽고 같이 쓰고 같이 마셨던 그 시절이 궁금해요. 네. 그게 저는 그 연세문학회한대를 1학년 2학기 때에 같은 계열에 있던 기영도를 알게 돼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갔더니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일단 바둑판이 있고 기타를 치고 있고 또 누군가 내기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구경하고 있고 저녁 되니까 오늘 하평회 있다. 그래서 구경하고 참관을 하고 가라고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누군가의 시를 복사를 해서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박사를 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웁니다. 왜? 너무 재미있어 보였어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일단 앞으로 점심은 내기바둑으로 점심은 해결됐구나. 알아. 그다음에 가끔가다 하평회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내 차례가 돌아오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걱정인데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여러 가지 좀 섞어서 베껴서 적당히 섞어서 집에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 문예 이런 작품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널린 게 그런 거여서 적당히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서 갖다 주면 난도질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죠.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너무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 술도 잘 사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융합적 반응이 존재 어떤 각자의 어떤 존재 갖고 있는 특질 같은 게 마치 행성과 행성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붙어서 어떤 존재가 융합됐던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뜨거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굉장히 높은 그 열 속에 높은 열의 공간, 그 뜨거운 공간 속에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밀도와 열이 높은 그 공간에 누구나 다 20대가 있고 10대도 있고 뭐 30대도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마침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그래서 그들 덕분에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로서는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셈입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절이 제가 막 그리워지네요.